안녕하세요. 아버지 교실에서 감성 미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미수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색이라 그러면 색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 있죠. 무채색, 유채색으로 해서 나눠지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채색이라 그러면 흰색에서 검정색까지 그리고 유채색은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색들이 거의 대부분 유채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색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색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칠 때도 많은데 색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색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훨씬 더 품격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유채색, 무채색부터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채색은 검정색, 흰색 이런 부분들이라면 유채색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색의 삼원색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저기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삼원색이라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예, 예, 어렴풋이 나는 것 같네요. 네, 하기는 조금 연역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억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마 어렴풋이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색의 삼원색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가장 기본적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색은 만들 수가 없다는 색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색을 섞어서 이론상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색을 다 만들 수 있다.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론상. 이론상으로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색의 삼원색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노란색 그리고 여기 빨간색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색의 삼원색이라고 하고 기본색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색을 섞어서 다양한 색을 또 만들게 돼요. 근데 지금 그냥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종이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한번 오랜만에 여기다가 물감으로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이렇게 색을 한번 칠해볼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여기 붓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물을 이렇게 조금 빼시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종이에다가 색을 칠해주시면 돼요. 아무 색이나요? 네, 한 가지씩. 예.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예.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먼저 빨간색을 해도 네, 되나요? 그러세요. 예. 그러면 물감 자체로만 하네요. 물은 섞지 않고? 아니요, 물은 지금 붓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진하게 선명하게 칠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칠하셔도 돼요. 흰색에다가 빨간 원색을 하니까 정말 예쁘네요. 네. 잘하시는데요, 색칠? 잘하는 거예요? 네. 오랜만에 예. 붓을 들고 하니까 좀 화가가 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좋네요. 오늘 아마 작품도 만드시면 정말 마지막에는 화가가 되셨다고 명단 올리셔도 될 거예요. 그래요? 네. 화가 옆에다가 이거 네. 올리면 되나요? 제가 예전에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정말요? 예, 그런데 꿈을 이뤘네요. 네, 색소폰만 잘 부시는 줄 알았더니. 네. 선생님, 이런 색칠하는 것도 아이들하고 같이 해도 참 좋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따가 재구성을 할 건데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잠깐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을 가지고 사실 요거는 말려둬야 돼. 나중에 또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오늘 지금 삼원색을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요. 요게 지금 보시다시피 마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 두고요. 그 다음 2차 색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색이 1차 색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이 색을 섞어서 만들어지는 색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었을 때 어떤 색이 나올지 지금 그러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빨간색과 파란색을 한번 섞어서 색을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한번 여기 빨대에다가 선생님 비율은 똑같이 조금만 섞으셔도 돼요.
비율에 따라서 또 색깔도 틀려지네요. 그렇죠. 빨간색이 많아지면 아마 자수색으로 바뀔 거고요. 아. 파란색이면 남보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색칠해 보시면 아 내가 어떤 색을 더 많이 썼겠느냐 그런 부분이 보일 거예요. 한번 색칠 한번 해봐 주세요. 굉장히 진한데요. 네, 그러네요. 예. 어떤 색이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색을 섞었을 때 색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런 부분을 아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노란색과 다음에는 자 노란색과 빨간색을 섞어 보시겠습니다. 네. 노란색을 조금만 더. 네. 빨간색이 많으면 다 홍색이 되거든요. 네. 칠해볼까요? 네, 네. 정말 화가가 된 것 같은데요. 붓을 드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슨 색 남았는지 기억하세요? 아, 예. 파란색이 나. 파란색하고 섞을 수 있는 아까 색이. 그럼 저는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자, 생각 잘하셨어요. 남아 있는 색은 예, 두 가지를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으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색을 좀 많이 섞어볼게요. 네. 그러면 아마 중간색이 아니고 예.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이 나올 거예요. 네. 예. 진한 녹색 같이 네. 이렇게 나오네요. 파란색을 만나면 청록색, 네, 딱 반반씩 섞으면 초록색이 될 거예요. 이게 색의 비율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그렇죠. 걸 알면 예, 예. 참 재밌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교육할 때 예를 들면 초록색이 없으면 무슨 색과 무슨 색을 섞으면 되는지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 색이 그 없는 색을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요 색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미술 수업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색에 대한 편견들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남자아이가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핑크색으로 거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남자아이를 볼 때는 너무나 아이가 섬세하고 부드러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머님들은 이게 남자아이는 남자색이어야 되는데 남자색 파란색을 많이 써야 되는데 핑크색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그 걱정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남자분들 의외로 핑크색 와이셔츠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핑크색을 입으면은 남자가 여자색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잘 안 입으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색들을 많이 입고 쓰고 하긴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색에 대한 편견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색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색을 어울리는 색을 찾아가고 어울리는 색을 입고.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는 저희 딸아이가 머리를 염색하는데 약간 색이 있는 걸 했을 때 저는 좀 걱정을 했었어요.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예쁘긴 한데 이런 느낌, 이것조차도 이제 편견인 거죠. 아이들이나 사람들한테 어울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색에 대한 편견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그 편견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부분도 있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색을 이렇게 해서 사실은 빨간색과 노란색을 이렇게 섞었을 때 반반을 섞으면 이렇게 예. 주황색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꼭 그런 색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었을 때 좀 전에 색칠한 거 보셨죠? 예. 초록색이 이런 식의 색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색이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지금 잠깐만요. 요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할 때는 이렇게 보라색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색을 만드는 거는 삼원색을 가지고 색을 만들 때 얼마든지 다양한 색들을 세상에 있는 색들을 다 만들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냐면은 나는 이 색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초록색을 만들고 싶은데 비례가 달라지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약간 녹두색에 가까운 이런 색이 나와요. 이렇듯이 사람들이 섞는 색은 비율은 똑같이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초록색이나 정확한 색을 만들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비슷한 색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비슷한 색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드신 거는 이거는 좀 마를 수 있도록 조금은 두고 내려두고요. 네. 그쪽에 둘까요? 네. 이번에는 무채색, 유채색에서 그 다음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세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세 가지 색 중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빨간색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아, 저 색은 참 차갑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빨간색을 가지고 따뜻한 색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색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글쎄요, 이 색은 좀 시원한 색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차가운 색이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조금 급하게 하느라고 손이 좀 삐뚤삐뚤합니다. 자, 요런 패턴을 만들었어요. 자, 요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 동그라미죠. 이거는 그냥 번개 모양 그린 거고요. 이거는 그냥 잠깐만요. 요 모양은 빗살무늬. 그냥 예, 이런 예. 식으로 치고 또 한 번 해서 마루목골에다가 예, 예. 초록색 하나 더 넣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꽃 모양도 한번 넣어봤어요. 자, 요런 모양. 자,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주어진 남방 셔츠 모양의 예. 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다양한 무늬들을 한번 그려 넣어서 색을 칠해서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을 구분해서 색을 칠해서 난방을 디자인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연필로 일단은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거는 한 부분이고요. 다른 모양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그려봐 주세요. 뭐 동그라미여도 상관없고요. 이런 예. 식으로요. 네, 자 여기서 보시고 조금 응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예. 잠시. 그럼 제가 여기다가 디자인을 하는 그런 거예요? 거죠. 아유, 디자이너십니다. 또 미리 연습 좀 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쉬운 패턴으로 하셔도 돼요. 예. 저는 꽃을 좋아하니까 꽃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몇 개만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 예. 물감을 칠하면 되니까. 작은 붓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색을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으로 구분했는데요.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패턴 부분이 소매가 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겨울에 어울리겠죠. 그렇다면 겨울에 어울리는 색을 칠해 줄 건데요. 여기에는 어떤 색이 어울리죠? 파란색은 어울리지 않게 좀 추운 느낌이 들 테니까요. 그래서 여름에 어울리게 시원한 색깔을 할 거고요. 여기 지금 예쁜 꽃을 그려주셨죠? 그러면은 여름이나 봄에 입는 예쁜 색깔의 시원한 느낌의 난방으로 디자인해 주실 겁니다. 파란색으로 해주시고요. 저는 빨간색으로 패턴을. 선생님 연하게 하려면 조금 색깔을 물을 칠해서 네, 좀 물을, 연하게 해도 네,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방법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나 다들 좋아하시는 색이 있죠. 파스텔 톤 그러는 거. 거기는 흰색만 섞으면 파스텔 톤이 돼요. 그거는 어떤 색에다가 그러나요? 어떤 색이든지 흰색만 섞으면 다 파스텔 톤이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채색에서
명도는 높아지지만 채도는 낮아진다는 느낌이에요. 색이 탁해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파스텔을 수채화에서는 조금 탁해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잘 안 쓸 때도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선만 그어서 체크 무늬를 네. 아무래도 붉은색은 조금 따뜻한 느낌 드니까 예, 거기다가 그렇죠. 지금처럼 붉은색에 빨간색이 살짝 섞이면 보라색이 되니까 보라색은 아무래도 좀 더 보라색으로. 차가운 느낌 들죠. 예. 참 재밌고 신기하네요. 마술 같아요, 색깔이. 그렇죠. 예. 색을 만들어 보면 예. 정말 다양한 색들이 만들어지는 게 예.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없는 색도 만들겠구나 싶은 생각이 예. 드니까 참 좋은데 조금 번거로우니까 그리고 정확하고 깔끔한 색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만들어진 색을 많이 쓰게 돼요. 아, 그런가요? 전 이게 더 좋은데요. 네, 회화적이긴 하죠. 예. 자, 이렇게 와이셔츠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디자인을 했으니까 헤어 작품을 만들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마른 색종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색종이 있죠. 이 색종이를 가지고 스티치를 해서 할 건데요. 자, 지금 자, 여기서 드시고요. 마음 놓고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아, 어떤 모양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막 자르세요. 이렇게 네. 크기도 크고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의 크기와 모양이 나올수록 재밌겠죠. 근데 좀 커도 상관없어요. 너무 작게만 자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잘라진 부분을 여기에다가 지금 주어진 종이에 그냥 자유롭게 붙일 거예요. 잠깐. 또 어떤 작품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죠? 예. 아,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 부분이 성격이 나타난다고나 할까?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그냥 도와드릴게요. 어떤 거 색칠할 건지 제가 풀칠을 도와드릴 테니까. 바탕색에다가요? 예, 아니 여기다가 지금 붙일 여기다가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 있죠? 예. 요것들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예. 예. 뭐 어떤 색이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예. 붙일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붙이고 싶은 걸 저한테 말씀드리면 해주시면 제가 풀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자 여기도 붙이고요. 조금 모아서 붙여주는 것도 있어야지. 예, 그래요? 예. 너무 인위적으로 뭔가 모양을 만들려 그러면 오히려 조금 그런가요? 예 오. 모양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편하게 그냥 붙이시면 돼요. 저는 예쁜 우리 집에다가 놓으면 정말 어울릴 것 같은 예쁜 화분을 생각하면서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것도 하나 방법이긴 한데 그럴 때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또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면 또 의외의 또 작품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예.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죠? 예, 예. 네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어떤 모양인지? 네. 이렇게 오늘 색에 대해서 배우시고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색깔 칠하는 걸로 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듯이 자르고 그걸 잘라서 이렇게 붙임으로 해서 하나의 추상 작품도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색에 대해서 배우면서 색의 추상화도 한 작품 만드시고요. 그리고 와이셔츠 디자인하는 것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